그림이 이 모양인데 대체 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까? 프랑스 파리의 한 전시장 안,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이 전시장 밖으로 사정없이 내던져집니다. 미술을 하겠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도 완고한 부모님 앞에 엎드려 용돈 몇 푼을 구걸해야 했고, 20대 청춘부터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낙선과 거절을 거듭당해야 했던 인생. 심지어 극도로 예민한 신경증적 성향과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향 시골 구석에 스스로를 격리한 채 살아야 했던 외로운 아웃사이더. 바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캔버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빠르고 화려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이 밤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원인 모를 조급함과 불안감만 차오르진 않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늘 주눅들어 있었고, 세상의 거센 거부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붓을 들었던 세잔의 삶은 그런 우리의 남모를 헛헛함과 참 닮아 있습니다. 세잔은 흔들리는 폭풍 같은 불안 속에서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폴 세잔의 삶은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숨을 죽여야 했던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프랑스 남부에서 아주 성공한 완고하고 권위적인 은행 설립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세잔이 법률가가 되기를 강요했고, 자식이 예술을 하겠다고 나서자 못마땅한 잔소리를 쏟아내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파리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세잔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로서 이렇다 할 성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파리에서 억지로 끌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인정한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돈을 붙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 완고한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세잔에게 비밀스러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말수적고 조용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어느덧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까지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세잔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빛내줄 상류층 가문의 혼처를 원하고 있었기에 아들이 가난한 모델 출신의 여인과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잔은 아들이 태어난 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그제야 며느리와 손자의 목까지 생활비에 조용히 얹어주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 없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말없이 건넨 그 몫은 세잔에게 뒤늦게 도착한 서툴지만
분명한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침묵의 세월 동안 세잔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자괴감과 죄책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도 주소를 속이고 생활비가 부족해질 때마다 부모님 눈치를 보며 구차한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던 나날들. 가장 소중한 아내와 자식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그 비겁한 상황은 세잔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었습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찾아간 미술계의 반응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20대 초반 부푼 꿈을 안고 파리에 입성한 순간부터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잔은 공식 미술 전시장인 살롱전에서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하고 내리 낙선했습니다. 당시 세상이 원했던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매끄럽고 정교하며 캔버스 위에 붓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잔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붓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색칠이 다 안 된 것처럼 캔버스의 빈틈이 훤히 보였죠. 심사위원들과 대중들은 그의 그림을 향해 그리다만 쓰레기다, 눈이 먼 미치광이의 손장난이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전시장 문턱에서 매번 쫓겨나며 내 모든 노력과 진심이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마다 세잔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그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한 채 세잔은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고향 시골 구석의 작은 작업실로 스스로를 격리한 채 외로운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나를 통째로 거부하는 것만 같은 그런 깊은 고립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어 노력해도 세상이 원하는 매끄러운 정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수고가 무심히 외면당할 때 우리는 세잔이 홀로 서 있던 그 외롭고 텅 빈 작업실에 서늘한 공기를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잔은 매일 아침 다시 이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을 낙선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리는 가짜 그림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발견한 진짜 진실을 화면에 담고야 말겠다는 오기와 예술적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화려한 평가 대신 작업실 구석에 뒹구는 가장 흔하고 평범한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하필 사과를 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과 달리 쉽게 무르지 않아 몇 날 며칠을 바라보아도 그 형태를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하찮고 평범한 과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자신의 처지를 세잔은 이 보잘것없는 사과에 그대로 포개어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말겠다. 현대미술의 시작점이 된 그의 사과 그림들을 바라봅니다. 혹시 지금 화면 속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잔은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일 자체를 포기했으니까요. 그의 그림은
일반적인 정물화와 달리 테이블의 수평선이 맞지 않고 사과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투박한 사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세자는 사과가 완전히 시들어 형체가 무너질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아버지는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 사과만은 며칠이고 몇 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매끄러운 겉모습 대신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구조와 내면의 단단함을 캔버스에 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독한 고집이 담긴 사과 그림들은 미술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물을 한 방향에서만 정형화되게 바라보던 전통적인 규칙을 부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사물의 입체적인 본질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세상에 비웃음을 사던 삐뚤어진 테이블과 시들어가던 사과가 훗날 현대미술을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남들의 변덕스러운 참견에 휩쓸려 내 색깔을 잃어버리는 대신 비록 느리고 외로울지라도 나만의 중심을 지키는 단단한 삶을 끝까지 선택하여 증명해낸 결말이었습니다. 세잔의 이 단단한 고집은 고향에 솟아있던 거대한 돌산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릴 때 더욱 빛이 났습니다. 말년에 이 산을 그리기 위해 세자는 당뇨와 깊은 노안으로 몸이 성취하는 상황에서도 매일 20kg이 넘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그는 우두커니 서서 같은 산을 바라보고 또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생트 빅투아르 산 그림만 무려 60점이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산 그림 역시 사진처럼 정교하지도 색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그린 것처럼 투박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잔에게 중요했던 건 얼마나 잘 그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았는가였다고 합니다. 완벽한 단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잔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시도로 자신을 온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그린 산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내일 다시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를 세우면 그뿐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산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의 빛이 다르기에 그는 세상의 요란한 소음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산과 자신만이 대화하는 그 깊은 고독의 시간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변의 조급한 흐름에 등 떠밀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험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며 붓을 쥐었던 세잔의 단단한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평생을 철저한 외톨이로 살며 외롭게 그림을 그렸던 세잔에게도 그의 진심을 알아준 유일한 빛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만났던 세상 모든 까칠한 화가들의 따뜻한 지붕이 되어주었던 큰형님 카미유 피사로였습니다. 모두가 세잔의 거친 그림을 쓰레기라 부르며 전시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때 오직 피사로만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시골길에 나란히 이제를 세워주었습니다. 세잔이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피해 붓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그림이 틀리지 않았다고 묵묵히 믿어준 피사로라는 든든한 지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믿음의 유산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피사로에게 지붕을 선물 받았던 상처 많은 아웃사이더 세자는 훗날 자신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자신의 그림과 신념으로 다음 세대 젊은 거장들을 향한 거대한 지붕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나보았던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 같은 천재들은 그가 평생 동안 고집스럽게 일구어 놓은 예술의 길을 마주하며 세자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스승이자 아버지였다. 이렇게 고개 숙여 존경을 표했죠. 이미 세상을 떠난 스승 피사로를 그리워하며 전시회의 방명록 자기 이름 옆에 평생의 빚을 갚듯 카미유 피사로의 제자 폴 세잔이라는 서명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 위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세잔이 그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지켜낸 단단함은 결국 시대를 바꾸는 가장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세잔은 생의 대부분을 세상에 인정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이미 삶의 황혼에 접어든 노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같은 사과를, 같은 산을 다시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내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서보는 그 조용한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흔들림 없이 내 안의 가치를 찾아 걸어간 세잔의 삶을 저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 애쓰느라 온종일 팽팽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긴장을 이제는 온전히 풀고 편안히 누워주세요. 그 누구의 차가운 참견도 닿지 않는 이 고요한 밤. 더 이상 애써 잘 해내려고 나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무거운 짐들은 저 평온한 밤하늘의 구름 너머로 가만히 보내주세요. 잠이 오지 않아 무덥고 습한 공기에 유독 지치는 밤. 언제나 고요한 캔버스가 당신의 침대 머리맡을 따뜻하게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단잠 속에 조용히 스며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